만점환경 행사 특급 안내원 이민아 선생님입니다. 왔어요. 아주 재미있는 역사여행 시간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아주 재미있게 역사여행 시작해볼 거예요. 궁금해요. 너무 궁금해요. 고려, 너 어디까지 발전할 거니? 오늘은 우리 찬란한 고려 문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깃발이 흔들립니다. 우리 어서 출발해볼게요. 출발! 어디로 떠나게 될까요? 오늘은 고려로의 마지막 여행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행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 있죠? 무엇이죠? 고려의 불교 문화, 그리고 고려 문화와 과학기술 잊지 않을게요. 가방에 꼭꼭 챙겨와야 할 거 기억하시죠? 문화재와 목화, 그리고 화약은 잘 챙겨오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안전벨트 매시고 갑니다. 네, 출발하기 전에 살펴볼 내용 있죠. 찬란한 문화를 발전시킨 고려. 세계 속에 코리아라는 이름을 알린 이 고려의 문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사진 한번 볼게요. 짠! 불상과 석탑을 보니 불교 문화가 발달한 것 같고요. 또 화려한 도자기도 보이고 밑에 책은 뭔가요? 책이 발달했다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궁금해. 우리 어서 고려로 출발해 볼게요. 첫 번째 불교 문화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합니다. 궁금해요. 너무 궁금해요. 고려의 불교는 어떻게 발전을 했을까요? 우리 그림 한번 볼까요? 자, 그림 속에 보이는 내용은 연등회와 팔관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연등회와 팔관회 어디서 봤었죠? 그래요. 태조 왕건의 훈요 10조의 내용 중에서 이 연등회와 팔관회를 성대히 치르라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잘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자, 우리 연등회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연등회는 매년 봄에 개최하던 행사로요. 등불을 멋있게 밝혔어요. 등불을 밝히면서 태조 왕건을 기리고 또 부처의 가르침을 알리기 위한 불교 행사였습니다. 자, 팔관회도 한번 보실까요? 팔관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같은데요. 원래 팔관회는 부처를 믿는 사람들이 8가지의 규칙을 실천하는 의식에서 비롯된 행사인데 고려시대 때는 전통신앙의 성격에 고려를 지키는 여러 신에게 제사를 지내며 나라의 평안을 기원하는 행사였습니다. 이런 팔관회가 열리면 고려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음악이나 무용, 놀이를 즐기며 하나가 되었는데요. 여기에는 고려 사람들뿐만 아니라 송나라의 상인, 그리고 여진족 추장, 아라비아 상인까지 참여를 했다고 하죠. 자, 그러면 다음 불교 문화도 한번 볼게요. 자, 관촉사의 미륵보살과 월정사의 9층 석탑입니다. 자, 보시면요, 굉장히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불상도 엄청 크고 석탑도 굉장히 웅장하고 큰 모습이죠. 이렇게 커다란 불상과 석탑을 제작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고려가 통일한 이 통일의 업적을 기리고 고려 건국의 정당성을 알리며 또 고려 왕실에 대한 믿음과 존경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런 커다란 불상과 석탑을 제작했답니다. 왕실이나 귀족뿐만이 아니라 지방의 세력들도, 지방 호족들도 이런 절과 불상을 세우면서 지방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또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했죠. 이렇게 불교는요, 왕실과 귀족들의 보호와 지원으로 크게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승려를 대상으로 한 과거인 승과도 있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왕자나 귀족들도 승려가 될 수 있었는데요. 승려의 신분이 굉장히 높았던 것 같죠. 이때까지 내용을 살펴보니 불교는 꼭 신분이 높은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차를 즐겨 마시는 불교 문화를 따라서 왕실이나 귀족, 승려들만 마시던 이 차를요, 백성들도 마시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관촉사로 가서 미륵부사를 한번 살펴볼까요? 충남 논산의 관촉사에는 아주 커다란 불상이 있습니다. 바로 관촉사 은진미륵이죠.
은진미륵의 얼굴은 조금 우습게 생겼어요. 넓적하고 균형도 좀 맞지 않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 은진미륵을 보면요, 너무 커서 웅장하게만 느껴진다고 하네요. 어때요? 은진미륵의 웅장함 느껴지시나요? 네, 불교하면 절을 빼놓을 수 없죠. 자, 그런데 고려시대의 절은 조금 특별한 장소였다고 하는데요. 궁금해요. 너무 궁금해. 정말 궁금해. 고려시대의 절, 정말 특별한 장소였을까요? 자, 옆에 보이시는 사진은 부석사 무량수전이에요. 고려시대에 세워진 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려시대 때 절은요, 종교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그리고 경제적인 역할까지 했다고 하죠. 경제 활동이 절에서 이루어지고 또 절에서 물건을 사고 팔면서 상인들도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생표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장생표는 절이 소유한 왕이나 귀족에게서 받은 땅과 더불어 경제 활동으로 넓은 땅을 소유한 절이 이 장생표를 세워서 절의 소유인 땅을 표시했다고 해요. 이 장생표는요, 외부와의 경계에 세워서 절의 소유한 땅을 표시하게 하기도 했죠. 여기까지가 우리 절이야 라고 말이죠. 자, 또 다른 불교 공예품도 한번 볼까요? 왕이나 귀족들의 지원을 받은 이 불교는 아주 화려한 그리고 불화와 아름다운 불교 공예품도 많이 만들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지팡이 머리 장식 그리고 아름다운 불화, 불교 그림이 있습니다. 지팡이 머리 장식은 굉장히 정교하고 세련된 불교 공예품이죠. 승려들이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 위에 예쁘게 장식을 한 모습입니다. 옆에 보이는 불화는요, 수월관음도라는 아주 유명한 고려시대의 불화예요. 달이 휘영청 떠오르고 있고 그리고 관음보살이 아주 인자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것이 참 멋있지 않으신가요? 자, 그러면 우리 불교 문화 잘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고려시대 때 아주 유명한 승려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이 승려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불교 문화가 발달한 고려시대에는 왕자도 승려가 되었습니다. 바로 고려 제11대 왕인 문종의 넷째 아들 의천이 그러하죠. 그래, 출가하여 승려가 되자. 의천은 11세에 스스로 출가하였습니다. 그는 왕자였지만 겸손하게 공부했습니다. 송나라에 가서 불교를 공부하고 돌아온 의천은 불경을 연구하고 널리 알렸습니다. 불교 서적을 더 수집하고 연구할 수 있다면 일본도 거란도 못 갈 것이 없지. 불교뿐 아니라 의천은 송나라에서 화폐 경제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화폐의 사용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우와, 이렇게 편리한 것이 있을 줄이야. 의천은 죽은 후에 나라의 스승인 국사가 되었고 우리에게 대각국사 의천으로 잘 알려져 있답니다. 네, 고려의 불교 문화 잘 알아보았습니다. 여행지도 만들어 볼까요? 고려의 불교 문화에 대한 여행 지도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의 불교 행사인 팔관회는 전통 신앙의 성격을 지니며 송해 사신과 아라비아 상인까지 참여하였습니다. 고려 시대의 절은 외부와의 경계에 장생표를 세워 그 안의 땅이 절의 소유임을 표시하였죠. 의천은 왕자였지만 승려가 되어 불경을 연구하고 화폐 사용의 중요성을 알렸습니다. 두 번째 여행은 고려 문화의 우수성에 대해서 한번 여행해 볼까요? 자, 여러분 궁금합니다. 너무 궁금해요. 고려 문화 굉장히 우수하다고 하는데 이 고려 문화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유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하면 고려청자죠. 옆에 보이는 사진이 고려청자인데요. 신비한 푸른빛이 굉장히 아름답지 않으신가요? 이 고려청자는 고려시대 대표적인 예술품입니다. 우리나라의 기술과 송나라의 기술이 합쳐져서 아주 최고급 그릇으로 인식이 되었고요. 그 가치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고려청자는 찻잔이나 벼루 혹은 의자 등 다양한 생활용품으로 제작이 되었고요. 주로 귀족들이 사용하는 물건이었지요. 자, 고려청자 중에서도 아주 유명한 상감청자가 있는데요. 이 상감청자는 독특한 상감 기법으로 만든
만드는 청자입니다. 도자기 표면을 그림을 그려서 그 그림을 파내고 파낸 자리에 다른 색깔로 흙을 메워서 만드는 상감청자 역시 굉장히 아름다운 대표적인 예술품이었죠. 자, 그러면 우리 나전칠기도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나전칠기도 고려시대의 뛰어난 공예품이었는데요. 우리 무역 활동하면서 봤던 거 기억나시죠? 반짝거리는 조개 껍데기로 모양을 내어서 그릇이나 장롱 등을 만들었죠. 이 나전칠기도 귀족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주로 귀한 것들은 귀족들이 사용을 하죠. 왜요? 백성들은 구하기가 어려웠으니까요. 자, 그러면 다음 예술품도 한번 볼까요? 짜잔! 와, 여러분! 본 기억이 나나요? 바로 대장경입니다. 대장경은 부처의 가르침을 적은 이 경전을 모아놓은 것인데요. 고려시대 때는 거란의 침입을 물리치기 위해서 먼저 초조대장경을 만듭니다. 근데 초조대장경, 소실이 되죠. 불타 없어지죠. 언제요? 그렇죠. 몽골이 침입했을 때 2차 침입 때 이 초조대장경은 소실됩니다. 그리고 3차 침입 때 몽골의 침입을 막기 위해 이겨내기 위해서 대장경판을 만드는데요. 무려 16년 동안 이 해인사 대장경판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해인사 대장경판은 양은 굉장히 많지만요. 글자 모양이 상당히 고르고 또 틀린 글자도 거의 없어요. 굉장히 정성 들여서 만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해인사 대장경판은 장경판전에 보관되어 있는데요. 장경판전은 대장경판의 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곳은 자연 환경을 잘 이용해서 온도랑 습도가 잘 조절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무판인 이 대장경판이 뒤틀리거나 상함이 없이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해인사 대장경판은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그리고 장경판전은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지요. 자, 이 활자가 바로 고려 문화의 찬란한 문화를 보여주는 금속 활자예요. 세계에서 최초로, 세계에서 가장 먼저 우리 고려가 만들었습니다. 자랑스럽죠? 자, 이 금속 활자는 오래 보관을 할 수가 있고요. 활자를 조합해서 인쇄할 수 있어서 여러 종류의 책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자, 금속 활자를 만드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1번이죠. 1번 먼저 기본 모델이 되는 어미자를 만들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주형을 만듭니다. 그 어미자를 이용해서 틀을 만드는 것이 주형이죠. 이 틀에 쇳물을 부어서요. 쇳물을 주형에 부어서 활자를 만들고요. 쇳물이 식으면 이렇게 활자를 뗍니다. 그리고 원하는 글자를 조합하죠. 마지막 뭘까요? 반대로 인쇄를 하면 책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금속 활자 인쇄 과정이에요. 어미자를 만들고 주형을 만든 다음에 쇳물을 붓고 활자를 떼어내고 초판을 한 후에 인쇄하면 책이 완성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완성된 책을 한번 볼까요? 바로 이 책은 직지심체 요절입니다. 이 직지심체 요절은요, 현재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로 찍어낸 책이죠. 세계 기록유산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요, 서양의 금속 활자본인 독일에 있는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이 찍어낸 성경보다 약 70여 년이나 앞선 아주 오래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직지심체 요절은요, 고려가 만들었지만 우리나라에는 없고요.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 여행에서 고려의 찬란한 문화유산을 향해서 떠나봤는데요. 어때요? 굉장히 마음이 뿌듯하시죠? 자, 그러면 여행 지도 한번 완성해 볼게요. 이번에는 고려 문화의 우수성에 대한 지도를 완성해 보겠습니다. 상감청자는 표면에 그림을 그려 파낸 자리에 다른 색의 흙을 메운 독창적인 기법의 청자입니다. 대장경판은 장경판전에 보관되어 뒤틀리거나 상하지 않고 잘 보존되었죠. 현재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으로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된 것은 직지심체 요절입니다. 이번에는 고려의 과학기술의 발전도 한번 알아봐야겠죠. 과학기술도 상당히 많은 발전을 이뤘다고 하는데 궁금해요. 너무 궁금해요. 고려의 과학기술 발전은
어땠을까요? 우리 실생활에서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자, 고려시대의 귀족들은요, 비단이나 가죽 옷을 입었는데요. 백성들은 삼배나 모시로 만든 옷을 입었습니다. 삼배나 모시는 옷감이 좀 거칠거칠해서 여름에는 아주 시원했었는데요. 겨울에는 좀 추위에 약해서 좀 추웠어요. 자, 이를 안타깝게 여긴 문익점은요, 원나라로 가서 모카씨를 가져와서 우리나라에서 재배를 성공하게 됩니다. 자, 이 모카씨로 만든 무명은요, 옷감도 부드럽고 삼배보다 만들기도 쉬웠고요. 모카솜으로는 이불이나 옷을 만들어서 겨울에도 아주 따뜻하게 보낼 수가 있었지요. 자, 무기의 발전을 통해서도 우리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알 수가 있는데요. 고려 말에는 일본의 해적인 이 왜구가 자주 고려를 침입하였고, 그래서 우리는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무선은요, 고민을 하죠. 어떻게 하면은 이 왜구를 무찌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일본의 주요 침략 수단이었던 이 배를 부술 수 있는 화약을 만들게 되죠. 화약과 그리고 화포를 만들 수 있는 관청 설치를 건의하게 되고, 이 관청에서 다양한 화포를 만들면서 왜구를 아주 크게 무찌를 수가 있었답니다. 자, 세 번째 여행, 과학기술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여행지도 만들어 볼까요? 이번에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한 지도입니다. 문익점은 원에서 모카씨를 가져와 재배에 성공하였습니다. 고려 말 최무선은 왜구를 물리치기 위해 화약을 만들었어요. 화약과 무기를 만드는 관청을 설치하고 여러 가지 화포를 만들어 왜구를 무찔렀습니다. 네, 그러면 궁금증을 확 해결해버릴 알짜 문제 한번 알아볼까요? 자, 봅시다. 기초유형 문제 100쪽이네요. 6번. 직지심체 요절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찾는 거예요. 직지심체 요절 1번. 불국사 3층에서 발견됐다. 불국사 3층 석탑, 여러분 이거 뭐예요? 기억나시나요?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었죠. 직지심체 요절 아니에요. 자, 2번.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 어때요? 그렇습니다. 고려의 문화유산이지만 지금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죠. 3번.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되었다. 그렇죠. 세계 최초 현존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이에요. 현재 남아있는 금속 활자본 중 가장 오래된 것이다. 그렇습니다. 5번. 금속 활자본인 독일의 구텐베르크의 성경보다 약 70년이나 앞서서 인쇄되었다. 정답이죠? 자, 그러면 뭐예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도 한번 볼게요. 자, 2번. 팔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 팔관에 여러분 뭐였어요? 불교 행사였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1번. 지역에 따라서 각각 다른 시기에 열렸다? 그렇지 않아요. 한꺼번에 열려서 고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음악이나 무용, 놀이를 즐겼다라고 했었죠. 자, 2번. 아라비아 상인들도 와서 선물을 바쳤다. 그렇죠. 아라비아 상인뿐만 아니라 송해 상인, 여진족 추장들도 참여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3번. 송해 상인과 여진족 추장 등이 참여하였다. 그랬죠? 자, 4번. 국토를 지켜주는 여러 신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래요. 전통 신앙의 성격에 제사, 국토를 지켜주는 신에게 제사를 지냈다. 그렇습니다. 5번. 부처를 믿는 사람들이 8가지 규칙을 실천하는 의식이었다. 이것도 맞죠? 그러면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여러분 잘 아시겠죠? 자, 다음 문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102쪽에 7번이네요. 고려시대 불교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예요. 볼까요? 1번. 아름다운 불화를 많이 남겼다. 그렇죠? 유명한 거 뭐 있었어요? 수월, 관음도 기억하시고요. 2번. 귀족들은 승려가 될 수 없었다? 아니에요. 왕자도 승려가 되었었는데요. 그죠? 그러면 이건 아니고. 3번. 왕실의 보호와 지원을 받으면서 발전을 하였다. 네, 맞습니다. 4번. 승려를 대상으로 하는 과거 뭐요? 승과가 있었다. 그래요. 승과가 있었습니다. 5번. 예술과 음식, 문화, 경제 등 고려 사람들의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주었다. 맞아요. 백성들도 차를 마시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뭐예요? 여기 있네요.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도 한번 볼게요.
103쪽에 12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의 이름을 쓰라고 되어 있네요. 자, 어떤 건가요? 불교의 힘으로 몽골의 침입을 이겨내고자 약 16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많은 사람이 함께 새긴 목판이지만 어때요? 글자 모양도 고르고 틀린 글자도 거의 없었다. 여러분 이거 뭐예요? 몽골의 침입 때 만들었던 해인사의 대장경판이죠. 그럼 선생님 여기다 적을게요. 해인사 대장경판입니다. 어디에 보관되어 있다고요? 그래요. 장경판전에 보관되어 있죠? 좋아요. 해인사 대장경판 적어주셨죠? 자, 그럼 다음 문제도 한번 볼게요. 103쪽에 13번. 다음은 금속 활자로 인쇄를 하는 과정입니다. 조금 까다로웠지만 기억을 하고 계시죠?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을 하세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섞여져 있는데 우리 처음부터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뭐 했더라? 기억나시나요? 제일 먼저 어미자를 만들었죠? 어미자를 만들고 이 어미자를 토대로 뭘 만들었어요? 그래요. 주형을 만들었잖아요. 주형을 만들었고요. 쇳물을 부어서 기억나시죠? 활자를 떼어냈습니다. 그래서 떼어낸 활자를 어떻게 조판을 해서 마지막 뭐예요? 책을 인쇄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순서를 어떻게 적을까요? 디귿, 그 다음 어딨나요? 기역, 그 다음 미음, 니은, 비읍, 리을이 되겠습니다. 조금 복잡해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순서를 잘 기억해 놓으시면 어렵지가 않죠. 궁금증 해결이 되셨나요? 그러면 여러분의 궁금증 한번 해결해 볼까요? 자, 만점한 역사 여행을 같이 갈 오늘의 친구는 누구일까요? 하은이. 오, 좋아, 하은 왔어요. 이예린 학생 거기 있고요. 최현우 집 어디 갔어? 최현우, 거기 좋아요. 자, 잘 따라오고 있죠. 아유, 정말 너무 재미있는 여행이지 않나요? 너무 신나요. 깃발이 계속 흔들리네요. 우리 다음 문제 풀어보러 갈게요. 그러면 서술형 문제를 통해서 우리 개념 탐구하는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서술형 문제 104쪽이죠. 17번. 고려시대의 다음과 같은 불상과 탑을 만든 이유. 어떤 불상인가요? 관촉사의 미륵보살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다녀왔잖아요. 그쵸? 관촉사의 미륵보살이고요. 자, 옆에 보이시는 것은 월정사 8각 9층 석탑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불상과 석탑은 굉장히 웅장하다고 했죠? 굉장히 크고 거대하고 위험 있고 웅장합니다. 그러면 미나가이드의 개념 탐구. 이런 거대한 불상을 제작한 목적이 뭐였다고요? 바로 고려가 통일했다는 이 업적을 기리고요. 또 고려 건국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서 제작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요? 고려 왕실에 대한 아주 믿음 그리고 존경심을 나타내고자 하였죠. 이런 불상과 석탑뿐만 아니라 절도 지방에 있던 지방 세력인 호족들도 만들었다고 했어요. 자, 그들은 왜요? 지역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도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이런 거대한 불상, 탑 그리고 절을 만들었다고 했죠. 자, 그러면 우리 예시 답안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왕실에 대한 믿음과 존경심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또 뭐요? 지역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이러한 불상과 탑을 제작했다라고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다음 문제 104쪽에 20번 문제입니다. 고려 말에 원나라에서 자, 이 작물이 들어왔어요. 이 작물의 재배에 성공하면서 사람들의 의생활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하는 것이거든요. 자, 먼저 이거 뭔가요? 이거 여러분 목화예요. 목화죠. 자, 문익점이 목화를 어떻게 원에서 가지고 왔고 이 목화씨 재배에 성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목화씨
성공을 하면서 우리 의생활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자, 이민아 가이드의 개념 탐구. 자, 모카로 짠. 분명은 어땠어요? 촉감이 굉장히 부드럽고 또 삼배보다 만들기가 쉬웠다고 했습니다. 또 모카솜은 어떻게 사용했어요? 이불이나 옷에 넣어서 추운 겨울을 이겨낼 수가 있었다고 했죠. 자, 그러면 또 우리 어떻게 답을 써보면 될까요? 자, 목화가 재배되면서 사람들의 의상은 어떻게 바뀌었어요? 겨울에도 따뜻한 옷을 입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잘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서술형 문제를 통해서 탐구를 하고 문제를 푸니까 어때요? 머릿속에 지식이 꼭꼭 쌓이는 느낌 드시나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여행했던 여행지도 완성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포인트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불교 어땠나요? 왕실의 보호와 지원으로 이 불교가 크게 성장하게 되었죠. 승과 제도가 있었습니다. 또요, 왕자나 귀족도 승려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백성들은요, 불교 문화에 따라서 차를 마시게 된 것이 바뀐 것이죠. 자, 절은 어떤 장소였어요? 특별한 장소, 어떤 장소요? 경제 활동이 이루어져서 넓은 땅을 소유하게 되면서 무엇을 세웠었죠? 장생표. 동그라미 치고 발표해줄게요. 자, 다음 사진 한번 볼게요. 와, 여러분 이거 뭐예요? 고려청자입니다. 고려청자 아주 대표적인 예술품이었죠. 고려청자하면 딱 떠올라야 하는 것이 상강청자죠. 상강기법으로 만들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다음 대장경판도 한번 볼게요. 해인사 대장경판입니다. 16년에 걸쳐서 만든 대장경판. 틀린 글자 거의 없다고 했어요. 자, 밑에 거 사진은 장경판전이었죠. 마지막 이거 뭐예요? 금속 활자로 찍어낸 직지심체 요절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현존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이죠. 자, 목화재배도 한번 볼까요? 자, 보면요, 목화재배를 하면서 목화솜, 옷과 이불로 따뜻한 겨울을 보냈다라고 알 수가 있고요. 최무선이 한 일 기억하시죠? 외구의 배를 부술 수 있는 화약을 만들어, 그리고 화포를 제조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외구를 크게 무찔렀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멋진 고려를 여행하다 보니 벌써 돌아갈 시간이에요. 아쉬워요. 그렇죠. 다음 여행에는요, 아주 새로운 왕조 조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벌써 기대되신다고요? 우리 그 기대 가득 안고 다음 여행에서 만날게요. 안녕.